자, 박근혜 대통령이 5개월 전에 했던 약속을 오늘 지켰다고 합니다. 간다면 갑니다. 어떤 약속을 지킨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월드 등살의 고달픈 부대, 바로 김무성 대표인데요. 시월드라 하면 시집살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는 또 시어머니, 또 친박이라는 시누이. 이 시댁의 아주 등살에 김무성 대표가 고달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어요. 어딜 간 건가요? 어디를 가느냐? 일단 물레동의 철공소 골목에 갔습니다. 철공소를요? 1960년대부터 어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던 그 철공소들이 생겨난 곳이고요. 일단은 어디로 갔느냐도 중요한데 대체 누구와의 약속을 지켰느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분 보이시죠? 예.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이고요. 이분은 바로 그 노동운동, 19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순옥 의원이 6월 21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당시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을 만나달라, 그리고 특히나 1960년대부터 어떤 산업화 상징인 이 물레동의 철공소를 좀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대통령이 바로 5개월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저 자리에서 뭔가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을 텐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쇠를 깎고 녹여서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산업을 우리가 뿌리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 그런 의미에서 이 물레동은 또 뿌리 중에서도 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공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철공소를 또 창조경제와 연결시켜서 또 거기 있는 직원분들을 이제 격려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산업화, 그리고 또 끌어안아야 된다, 노동자분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전순옥 의원의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서 지금 박 대통령이 오늘 그 철공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또 자리를 가졌다, 말씀드릴 수가 그랬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 행보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여기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나와 계신데 두 분이 오늘 또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이틀째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더 정이 들만한 그런 시기일 텐데 일단 오늘은 좀 표정이 어땠어요? 오늘도 그 김무성 대표가 어제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몸을 낮췄고요. 오늘도 그 박근혜 대통령 띄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장면들 곧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는 그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세계 보수당 연맹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조우를 했고요. 김 대표도 따로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박 대통령 연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면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로 우리 새누리당의 대표로 계실 때에 정말 어려웠던 전국 상황 속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당의 발전을 이끌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우리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표정이 조금 굳어있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최초다, 최고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어제 또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하고 회동에서는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달 16일 상하이에서 연말 되면 개헌 발언이 정치권에서 본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금기시했던 이 개헌 논의에 말하자면 물꼬를 트고 당내에서 친박 의원들 반발하고 청와대에서 또 홍보수석이 직격탄을 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조기에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긋는 듯한 상황이 본인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절감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또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FTA의 국회 비준안, 그다음에 예산안의 적기안의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온 체중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아마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그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박 대통령을 그 치워 올리는 이런 자리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원래 김무성 대표가 되기 전에 전당대회를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할 말은 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쪽에 있었는데, 두 분이 좀 가깝게 지내라고 옆에다 제가 좀 모셨습니다. 자, 두 분이 가깝게 지내는 모습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과거의 김무성 대표의 말, 그리고 최근의 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할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 잘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아셈 외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에게 너무 그래서 저도 뒷받침을 좀 못드리게 같아서 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뒤에서. 자, 김무성 대표의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남희 팀장.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스탠스,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스탠스가 상하이 개헌 발언 이전과 이후로 맞습니다.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떠세요? 뉴스톱10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 발언이 있은 후에 박 대통령이 순방 중에 직접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라면서 그 레이저가 담긴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 네. 성대모사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좀 따갑게 질책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뉴스톱10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김무성 대표가 점점 몸을 낮추는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할 말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주눅이 들고 낮추는 것 아니냐, 할 말도 못하고 답답하다. 뭐 청와대가 그 새누리당이 청와대 이중되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도 뭐 새누리당 올해 출입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이런 변화, 변신 어떻게 보이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덤비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통령의 어떤 업무 추진 능력이나 또 많은 그 사정기관들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성급하게 개헌 발언을 꺼낸 것이 역풍이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3년이나 4년 차, 집권 4년 차쯤에 저 얘기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너무 빨리 꺼낸 것이 또 대통령이 없는 순방 기간에 했던 것이 어떤 여론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금 어떤 조금 궁지에 몰리는 오히려 또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이 또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얘기에 꺼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본다면 또 국민들이 일정 부분 개헌에 대해서 뭐 의원대각제나 의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대통령 중임제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잠시 너의 뒤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겠죠. 네. 자, 김무성 대표 요즘에 햄릿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의미일 텐데 김무성 대표의 고민이 뭘지 저희가 그래픽과 함께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4대 고민입니다. 4대 고민. 자, 첫 번째 고민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바로 이 부분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천상철 차장. 네. 어떠세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방법론이나 어떤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 표도 물론 선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표를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고민이 있을 텐데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연내 처리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게 뜻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새누리당이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해서 모든 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과거 발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달라진 그 모습 저희가 또 음성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몰매를 맞더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고성해서 이걸 꼭 우리가 관철시켜야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저희들의 입장을 하다 말씀드린 것이고. 자, 천 차장. 지금 처음 발언을 봤을 때는 시기가 뭐 중요합니까?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연내하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지금 태도가 바뀐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도 처음에는 국민 누구나 연금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시기를 놓고서는 조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개헌 문제도 그랬고 공무원 연금 문제도 시기를 놓고 청와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듣고서는 말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기서도 좀 김무성 대표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4대 고민 중에 두 번째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보여주세요. 자, 의원 특권 포기 등 당 혁신. 자, 이거 야심차게 추진했던 혁신위원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이거 의원 특권 포기 안 하면 지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개혁을 하려면 스스로의 특권부터 내려놓으라. 예. 이게 국민의 요구는 가장 강한데 현실적으로 당에서 이걸 관철하자면 의원들의 살을 깎아내야 되니까 의원들로서는 사실은 가장 거북해하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열었던 의원총회에서 이게 개혁이냐라고 당내에서 말하자면 퇴짜성 반발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 혁신위에서는 그러나 이 안에서 특권 내려놓기 안을 하나도 철회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 의원총회에서 관철시켜달라라고 말하자면 대표한테 지금 짐을 떠밀어 놨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다음 주에라도 이걸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하나가 의원들의 아까 얘기했지만 뼈를 깎아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문호동 부임금 이른바 국회 출석 안 하면 세입이 없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절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 있어서 현실적으로 의원총회조차를 날짜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연내에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또 보여주세요. 자, 사자방 국정조사 합의. 자, 이남희 팀장이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사자방 국정조사 하라고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방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특히나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고민은요. 항상 연말에 그 예산을 처리하거나 큰 공무원 연금 개혁법 이것들을 처리할 때 빅딜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국정조사는 받아들이고 특히나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지금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또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큽니다. 자, 이 고민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고민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고민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민. 개헌 얘기군요. 내년 초에 과연 개헌 드라이브 걸 수 있을까? 지금 개헌 논의를 미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면 개헌 논의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와대 동의합니까? 일단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년이라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 개헌 논의할 수 있지 정치 논리에 빠지다 보면 경제 또 살리는데 힘이 든다. 그래서 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의 이 네 가지 고민 연내에 참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고민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도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